오늘은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수열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수열의 극한을 시작하면서 수열을 한번 잘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등비수열 또 나왔으니까 또 등비수열을 한번 정리를 잘 하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합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반항,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이고요. R의 n승 n제곱이라 적게 되면 이 R이 공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적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등비수열의 어떤 그 극한 안에서 저런 모양이 들어갈 때 그냥 우리가 R의 n제곱 이런 모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R이 1보다 크면, 자,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방금 이거겠죠. 2의 n제곱. 그러면 계속 n이 커지면 2의 1제곱, 2제곱, 3제곱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발산이 되고요. 자, R이 1이 되면, 공비가 1이 되면 지금 R의 n제곱 같은 경우는 계속 1, 1, 1 가겠죠. 그래서 1로 수렴을 한다. 자, 이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네요. R은 1일 때 수렴을 했습니다.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설령 0.9, 뭐 0.99 아니면 뭐 1000분의 999 거의 1에 가깝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n제곱을 해버리면 끝내는 0에 도달하게 됩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곱할 때마다 점점 작아져서.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도 0으로 수렴했네요. 그럼 이 경우가 수렴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 이하일 땐 진동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n제곱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뭐 플러스 16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진동, 발산.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니까 발산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비수열을 보시면 R의 n제곱 꼴에서는 R은 1일 때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이 방금 수렴한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거는 R은 1일 때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경우를 합쳐서 우리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등비수열 일반화 형태로 적어버리면 이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공비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같은데요. 또는이란 거는 앞에 것이 되거나 뒤에 것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거나 아니면 초항이 0이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럼 여기서 왜 초항을 안 따졌냐라고 하시면 여기는 초항이 R이에요. 그럼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는 공비의 수렴 조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초항을 안 따져줬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항이 n에다 1을 넣어보시면 a가 되어서 r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초항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설령 공비가 1보다 크더라도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더라도 수렴이 되겠죠. 한번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수열 그냥 일반은 0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 D는 계속 진동을 하지만 이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첫째 항도 0이 되고요. 두 번째 항도 0이 되고 세 번째가 0이 되니까 계속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무한대로 가도 0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이 수렴할 때 초항이 따로 빠져나와 있는 이런 형태라면 항상 초항이 0이 되는 경우 또한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초항이 0이 되어도 둘 다 수렴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방금 R의 n제곱을 포함한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다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경우를 나누는 걸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우리 아까 수렴하는 경우였죠. 두 번째 R은 1인 경우. 자, 세 번째 R은 마이너스 1인 경우. 네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눕니다. 자, 이제 학생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아까 이미 배웠는데 이 경우 1번과 2번 수렴하고 3번, 4번은 발산. 그게 아니고요. 식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열의 R의 n제곱에 대한 수렴 여부는 1, 2번은 수렴, 3, 4번은 발산은 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다룰 수열은 2 더하기 Rn 제곱분의 Rn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식의 수렴 여부를 지금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극한값 집합이라는 것은 수렴할 경우에 극한값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따져볼까요? 이 경우는 자, R의 n제곱은 0으로 가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0으로 가고요. 그럼 2분의 0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네요. 자, 1인 경우는
2, 1, 1이니까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진동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진동을 할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만약에 다르게 움직이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분의, 그러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한번 나오고요. 짝수항은 2 더하기 1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르죠. 그러면 얘는 발산이에요. 해볼 필요가 없죠. 만약 저 값이 짝수나 홀수에 같으면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 수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열이 합쳐지면. 자,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무한대로 가버려요. 이때 무한대로 가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것으로 나눠버립니다. 분모의 가장 큰 걸로. 그래서 리미트. 자,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R의 n제곱 2, 1, 1. 자,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우리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쓰고 싶어서요. 각각이 수렴하면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했더니 무한대분의 2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네요. 그럼 0, 1, 1이니까 각각이 극한값을 가지기 때문에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A라는 집합을 구했네요. 0, 3분의 1, 1이고요. 자, 여기서 물었던 거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NA는 3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처럼 R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에서는 이 4가지 경우를 항상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등비수열의 Rn제곱이 수렴을 할 때 수렴한 수열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면 R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범위를 주어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각각의 수열에서 공비를 구하셔서 수렴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R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R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R이라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네요. 그러면 발산이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2분의 1 마이너스 R이니까요. 여기는 이 수열을 가지고 만들까요? 양변에 1을 더하면 0, 1 마이너스 R에 2 이렇게겠네요. 제가 1을 더했습니다. 양변에 1을 더했고요. 다시 2로 나눠야 공비가 되겠죠. 2로 나누면 0. 자, 2분의 1 마이너스 R 1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공비가 수렴 조건. 원래 우리가 공비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면 되는데 1보다 작고 0 이상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공비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수렴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R의 제곱이 공비죠. 자, R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R 제곱은 0 이상이 되겠죠. 실수의 제곱 0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가 되니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R 제곱이 공비인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수렴이 되겠네요. 그럼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여부를 공비의 범위를 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수렴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